진짜 무승부 안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제가 지난 방송에 무승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개막전에서 제 바람이에요 사실. 좀 첫 경기만큼은 승패가 갈렸으면 해서. 네. 그래서 첫 경기에서는 저는 이길 것 같다는. 이길 것 같다. 자, 이번 주말 이제 개막 경기 중에 하나 일요일 경기입니다. 강원과 성남 요 경기. 또 지난 시즌 또 치열하게 또 싸웠던 팀들의 승부인데 일단 먼저 홈팀 강원부터 인아웃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많이는 눈에 띄진 않네요. 네, 디노 영입한 것도 아마 오늘 발표했을 거예요. 현 지금 시간으로 네, 촬영 날 월요일. 오늘. 네. 그리고 김원준과 유상훈 선수가 둘 다 모두 FC 서울에서 데려왔죠. 딱 커넥션이 있잖아요. 최용수 감독님이 데려온 선수들. 다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온 선수들. 이렇게 데려왔고 나간 선수가 이범수 골키퍼가 전북으로 갔고요. 수비수 이호이는 충남 아산으로 갔고 이제 외국인 선수 마티아는 유로파리그 자주 나가는 이스라엘 팀 있잖아요. 아포엘. 네, 아포엘로 갔습니다. 일단 뭐 강원은 그렇게 아주 큰 변화까지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디노 괜찮다는 얘기도 좀 있고 김대원 선수가 몸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뭐 소식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변화 자체는 크지 않네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아직 임채민 선수가 거취 결정이 안 됐어요. 센터백 임채민 선수가 뭐 전북 얘기도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서. 야, 그 임채민 선수가 빠지는 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 개막 직전인데. 빠지면 크죠. 빠지면. 그런 게 있군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남은 일단 딱 봐서 규모는 상당한데요? 그렇죠. 인앤아웃이 좀 많아요. 성남은. 일단 들어온 선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비수 권한규가 포항에서 왔고요. 근데 수비수 김민혁도 전북에서 왔습니다. 9번철은 홍시우와 트레이드해서 이제 인천으로부터 온 선수고 엄승민 이 선수가 전북 유망주를 이제 임대 영입했고요. 최필수 골키퍼. 그다음 이종성은 또 재임대를 했어요. 지난해 1년 동안 수원 삼성에서 임대해서 왔는데 올 시즌도 임대로 같이 영입을 해서 재임대했습니다. 그다음 베테랑 수비수 곽광선 데려왔고 그다음 수원 FC의 유망주 공격수였던 조상준 데려왔고 그다음 광주 수비수 이지훈도 데려왔습니다. 나간 선수 일단 권경원 선수가 빠져나간 저 자리 때문에 수비수를 많이 데려왔군요. 그렇죠. 권경원 선수가 지난 시즌 성남이 굉장히 힘들 때 중반에 영입돼가지고 성남을 확 끌어올린 엄청난 중심 선수였거든요. 수비 쪽에. 단타로 정말 잘 썼죠. 네. 그 정말 김남일 감독과의 어떤 의리 때문에 많은 팀의 오퍼에도 불구하고 성남이 왔었는데 이번에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저렇게 많은 수비 쪽을 좀 데려왔네요. 네.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일본 갔고요. 홍시우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태희 측면 수비수인데 이 선수 대구 갔고 이규성은 원래 임대생이었는데 원소속팀 울산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이제 임대 이적을 했죠. 이랜드로. 그다음 이중민이라고 잘생긴 공격수 있어요. 키 큰 좀 젊은 공격수. 그 선수는 전남으로 임대 이적했고 그다음 이창용과 김근배는 각각 안양과 김포로 갔습니다. 둘 다 베테랑 선수였는데 좀 그렇게 이제 작별을 했고 그다음 외국인 선수 부시는 계약 해지했고 부시는 난 진짜 난 기억도 안 나. 지난 시즌 때. 네, 그 리차드와 이스칸데로프 그리고 임선영과 여성애는 모두 계약 만료해서 팀을 떠났습니다. 성남도 진짜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됐네. 네, 정리 진짜 많이 됐죠. 많이 됐네. 자, 그러면 강원의 인아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최용수 감독님이 동계부터 시작하는 첫 시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영입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김원준, 유상훈 두 명을 친정팀에서 데려오는 거 말고는 크게 없었고 디노 영입도 사실상 오늘 발표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선수들이랑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님의 시작부터 출발하는 강원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는 적다. 네, 규모 적고 좀 조용했다. 좀 이따 포메이션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핵심 선수들 다 지켰어요. 직계 선수 다 지켰다. 네, 직계 선수 다 지켜서. 성남은 사실 좀 나간 선수 리차드 같은 선수들은 사실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나갔고. 네, 뭐 리차드 이스칸데르프 근데 사실 작년에 많이 못 뛰어서 외국인 선수들은 물리치 말고는. 성남은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지만 좀 시끌벅적할 거예요. 성남 선수들 만나는데 막 서로 어색한 선수들도 많을 거고 아직 전지훈련 동안. 근데 이제 과연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김남일 감독님과 정재원 코치가 요리할 거냐 그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 어떻게 이 팀을 잘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좀 과제가 될 수 있다. 선수 영입했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영입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난해 최용수 감독님 하반기에 쓰신 것처럼 3백으로 쓰실 것 같고요. 3-5-2로 예측을 해봤는데 오늘 그 영입한 디노, 공격수 디노와 이제 김대원으로 투톱을 쓸 것 같습니다. 디노가 혹시 어떤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 디노가 오늘 발표돼가지고 오늘 발표돼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하. 그래서 그 오피셜 쪽 보면은 뭐 키 크고
아 그래요? 그럼 빠르고. 약간 빅앤스몰 느낌이겠네. 네. 아 약간 느낌은. 네. 저희도 뭐 디노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저도 개막전 하는 걸 좀 봐야죠. 네네. 그래서 오케이. 지루 스타일, 아스날에서 뛰던 올리비에 지루 같은 스타일이라고 아 하는데. 그래요? 연계하고 좀 떨어뜨려주고 뭐 이런 선수구나. 그렇죠. 네. 이제 또 직접 봐야 아니까요. 새로운 외국인들은. 오케이. 김대원 선수들은 워낙 잘 아니까. 그리고 뭐 작지만 빠르고 날렵한 조금은 이동준 선수와 비슷한 그런 캐릭터고. 오케이.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이정엽도 들어올 수 있고요. 톱 자리에. 그다음 저 중원이 좀 탄탄한데 일단 한국영이 중간에서 받쳐줍니다. 한국영과 이제 그 위에 서민우와 김동현을 배치했는데 또 김동현 선수가 강원 구단 역대 최연수 주장이 됐어요. 올해. 이번에 선임됐더라고요. 네, 주장으로 주장에. 돼서 이 선수들을 좀 어떻게 조합을 되게 잘 써먹을 것 같은데 지난해 그 스강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잘 썼잖아요. 이 선수들이 참 잘해줬는데 그런 조합을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 왼쪽에 치베타노프라고 불가리아 현역 국대 선수예요. 이 선수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데려와서 조금 데뷔가 늦긴 했지만 나중에 막판엔 좋더라고요. 네, 잘 써먹었죠. 네. 네, 민머리 왼발잡이 미드필더 수비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인상이 강렬해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임창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임창호야 뭐. 네, 원래 기본 실력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뭐 거의. 예. 난 3백인데 원래 임채민 선수가 있는 자리에 제가 빼고 김원규 선수를 넣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윤석영, 김원균, 김영빈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나 골키퍼는 유상훈을 넣었는데 이광현 선수도 그쵸. 원래 최용수 감독이 지난 시즌 말미에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중용을 했었는데. 최용수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로 이광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범수가 전북으로 떠난 건데 과연 이광현과 유상훈의 좀 신구 조화가 어떻게 될지도 기대되는 팀입니다. 저기는 좀 약간 슬러시 치고 이광현도 넣어야 되겠다. 예. 22세 카드는 누가 있나요? 강원 22세 카이드가 김대우라고 이제 작년에 데뷔한 신인 선수 있고요. 중미. 네. 미드필더 보는 친구. 그리고 박경배라고. 박경배 선수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준석. 송준석. 네. 강원은 그 이 포메이션적인 특징은 어떤 거예요? 최용수 감독 색깔이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3-5-2라고 좀 뭐라고 할까요? 상대팀 되게 귀찮게 하고 좀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수비적인 실리 축구하면서 공격 지역에서 기회가 나면 어떻게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 디노하고 김대원 선수를 저렇게 막 딱 놔두는다면 강하게 하다가 팍 나가는 느낌. 네네네. 네, 좋습니다. 빠른 선수들도 많으니까. 네. 자, 김다일 감독님의 성남. 네. 지금 장신 뮬리치를 일단 최전방에 갖다 놓고. 네. 조상준 선수는 수원FC에서 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참 실력이 좋은데 현장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작년에 수원FC가 뭐 거기에 라스, 무릴로, 뭐 양동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좀 못 뛰는 케이스인데 조상준 선수가 성남처럼 공격수 뎁스가 얇은 팀에 오면은 충분히 그런 본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중원에 뭐 박수일 왼쪽에 워낙 잘했지 작년에. 이시영도 워낙 잘 뛰어다니는 선수고. 성남 나는 지난 시즌 볼 때 박수일 왼쪽 엄청 보이더라고. 네. 정말 이 두 선수 중원은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보면은 뭐 권순영 베테랑이고 이종성이 이제 지저분한 일 다 해주죠. 아래서 쓸어주고 그 위에서 뭐 권순영과 김민혁이 공격 풀어나가게 되고 뭐 이스칸데로프가 뛸 때는 답답했는데 김민혁이 뛰면은 합류하면서 많이 풀렸잖아요 작년에. 김민혁이 직접 드리블도 좀 있고. 네. 뭐 슈팅력도 좋고. 그렇죠, 있죠. 골도 많이 넣고 하니까. 그 수비에 좀 변화가 있는데 가운데에 온 김민혁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전북에서 항상 세레모니 할 때 있는 선수 있잖아요. 예, 머리 염색하고 이런 세레모니도 하고 이렇게 마우스피스. 예. 동명이인이고 둘 다 또 동갑내기예요. 아마 팀 내에서 호칭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은 뭐 큰 민혁, 작은 민혁 하고는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면 되지. 그다음 최지묵이라고 이 선수가 작년에 권정원 선수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남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 어린 선수 누구냐 근데 최지묵을 꼽았어요. 진짜 가진 능력이 많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다. 근데 최근에 벤투 감독님이 1월에 A매치 치르러 터키 갈 때 최지묵 선수를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소집됐어요. A매치 데뷔전은 못 치렀는데. 맞아요. 그래서 최지묵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전으로 올 시즌 나올 것 같고. 성남이 지난 시즌의 전술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 왼쪽을 좀 특이하게 쓰잖아요. 네네네. 네, 왼쪽 최진묵 선수 저희가 3백에 이쪽에 있는 선수를 미들이나 이쪽까지 올려놓고 쓰는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좌우가 비대칭으로. 박수일이라고 해가지고 비대칭으로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전술적으로도 박수일과 최진묵은 이번 시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박수일과 이태희가 좌우에서 많이 해줬는데 이태희가 대구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이시영 성남 유스 출신이죠. 성남 이제 토박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얼마나 해주냐 이거에 대한 관건도 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성남의 22세는 따로 뭐 정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성남 22세. 성남이 이제 엄승민, 전성수, 박지원 이런 선수들이 좀 있는데 엄승민 선수는 전북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키웠던 선수예요. 근데 전북은 워낙 스쿼드가 두텁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기회 받기 어려우니까 올해 임대로 영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영생고에서도 많이 이름을 날렸던 선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 약간 뮬리치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뮬리치 활용을 많이 해야 지금 딱 봐서는 이번 시즌도 뮬리치에 대한 뭐 좋게 얘기하면 활용,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존 이런 게 좀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뮬리치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게 문제지. 혹시라도 시즌 중에 뭐 경고 누적이나 뭐 카드로 징계받아서 못 튀면은 그때 가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은 또 공격수 영입이 이적 시장이 아직 안 닫혔잖아요. 그렇죠. 김남일 감독님이 말씀하신 직접 하셨는데 그 F서울에서 뛰던 박동진 선수 얘기가 아직도 안 끝나서. 근데 그 보내주겠어요? 나는 안희수 감독이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서울이 그렇게 공격수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난 안 보내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두 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강원과 성남 누가 이기게 될까요? 저 무승부 안 하려고 싶은데, 진짜 무승부 안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뭐 안 해도 되고. 제가 지난 방송에 무승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개막전에서 제 바람이에요 사실. 좀 첫 경기만큼은 승패가 갈렸으면 해서. 네. 그래서 첫 경기에서는 저는 강원이 이길 것 같다는. 강원이 이길 것 같다. 우리 스코어도 계속 과감하게 가고 계시니까. 네. 강원은 선수단 변화가 크지 않고 최용수 감독님이 겨울 동안에 팀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성남은 선수를 많이 바꿨잖아요. 맞아요. 많이 바꾼 팀일수록 초반에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반영해서 강원이 1점 차로 한 1대0으로 이길 것 같다는. 1대0. 골이 많이 터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를 아마 골이 많이 터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중계합니다. 양팀이 공격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좀 무게가. 네, 제가 1라운드 때 두 경기인데 전북과 수원FC 그다음에 이제 강원과 성남 요 경기를 중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대0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렇게 해보고요. 이 경기에서 혹시 뭐 제일 기대되는 선수 있습니까? 양팀 한 명씩 꼽아보자면? 한 팀 꼽아보자면? 네. 전 강원에서는 김대원.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좀 이를 갈고 있죠. 작년에 도쿄올림픽을 못 갔잖아요. 네, 그 아픔도 있고 이번에 몸도 잘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에서는 좀 뮬리치가 있습니다. 뮬리치. 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원의 빠른 발과 뮬리치의 높이 이 싸움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